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조심스럽지만 많이들 공감하실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부부가 꼭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부분들 중에서 좀 깊은 수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별 침대를 사용하는 분은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부부 중에 한 분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고신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각방을 쓰기도 하잖아요. 다 공감하시죠? 최근에는 이제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 너무 다양해져서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부부지만 각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가 이런 니즈들이 꽉 담겨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되게 흔한 방 3개의 30평형대의 평면이었는데 패턴이 완전 다른 부부, 아내분과 남편분의 각자의 니즈가 100% 충족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분, 그리고 남편분, 해외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고 계신 따님이 한 분 계신데요. 따님은 아주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보통 방학 때 오시겠죠. 잠만 좀 주무신다고 합니다. 남편분과 아내분께서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되게 많으셨지만 집에서 개인 업무도 많이 보시고 각자의 여가 시간도 집에서 많이 보내셨는데요. 취침 시간대까지 다르셔가지고 각자 공간을 따로 두고 이미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가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쌓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간적 솔루션을 드릴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현황을 좀 보시면 이번에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이에요. 36평 정도 되는 주상복합, 유리로 파사드가 만들어져 있는 그 외벽체에다가 안에 내실에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고요. 커튼홀 앞으로 긴 발코니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방, 작은 방 2개, 양 끝에 화장실 2개, 마주보는 쪽이 주방,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안방은 아내분이 재택근무 때문에 사용하고 계셨고요. 맨 끝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분께서, 그리고 중간방은 지금 유학가 계신 따님분께서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주상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내부의 벽체들을 시원하게 허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니까 되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 기둥과 가벽이 혼재되어 있어서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각자의 개인 공간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분배되고 계획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남편분의 이 공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방 반대편을 사용하고 계셨고요. 아내분과 취침대가 좀 다르세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침대 공간이 필요하셨고, 남편분이 백패킹을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에 캠핑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개미지옥에 빠져서 장비를 사고 있는데,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배낭, 침낭, 버너, 코펠, 이런 조그맣고 예쁜 것들이 좀 깔끔하게 수납되고, 저는 취미가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작은 방 안에. 그렇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분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 갑니다. 잘 봐요. 먼저 이 백지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3개의 방 중에 어떤 방을 남편 방으로 해야 될까? 늦게 퇴근하실 때도 많으시고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도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기존처럼 현관에서 좀 가까운 현재 쓰고 계시는 이 방 위치가 맞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안방에 안방 화장실이 딸려 있죠, 이렇게. 근데 끝방에도 공용 화장실이 딱 딸려 있어요.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쌤쌤 이렇게 부르는데, 서로 좋은 옵션대로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잘 가지신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우리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 니즈가 좀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방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데스크는 있어야 되죠, 옷장도 있어야 되죠, 단발재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쓰시던 방이 작다고 저희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 봤습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 멋있는 뷰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창가 쪽에 단을 올려서 침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무아에서 가끔 하는 디테일이죠. 단열은 당연히 빵빵하게 해드리겠지만 침실 공간이기 때문에 이 커튼 월이라 부르는 주상복합의 특성상 어떻게 하면 난방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전기 패널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바닥에 있는 난방 배관을 끌어올려서 습식으로 이렇게 단을 딱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침대 옆쪽에는 남편분의 이제 업무를 가끔 보실 수 있으니까 데스크 공간과,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옷장과 그리고 백패킹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좀 이렇게 할애를 해드렸는데요. 방이 이렇게 좁고 길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코너장을 이렇게 오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사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공간을 좀 재밌게 하려 해가지고 문을 열면 안에가 수납과 디스플레이가 동시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각자의 화장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께서 선호하시는 화장실 스타일도 다르세요. 우리 남편분은 호텔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멋있게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내분의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안방 공간이에요. 아내분은 이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셨는데요. 업무, 취미활동, 취침까지 주로 안방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안방에는 두 개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특이하게도 안방 화장실과 파우더 공간을 공용부처럼 같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이나 따님이 오셨을 때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 이슈는 아내분 취미가 독서셔서 가지고 계신 책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보관할 공간도 없어서 책장 밖으로 책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의 공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애매한 배치의 드레스룸 공간과 파우더 공간을 철거했습니다. 이 방의 용도를 명확하게 다시 재구성해 드렸는데요. 화장실과 파우더 공간을 공용부로 내어주고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을 아늑하게 분리해 드렸습니다. 이 긴 복도를 따라서 양끝에 다른 컨셉으로 디자인된 화장실이 있고, 긴 복도는 철거할 수 없었던 인방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서 큰 볼륨으로 익힐 수 있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가 막힌 장치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입니다. 스윙도어인데요. 닫으면 거실의 아트월처럼 보여서 문인 듯 아닌 듯 평소에는 열어두고 공용부처럼 사용하시다가 가끔은 내밀하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 닫아두실 수 있도록 계획해 드렸습니다. 되게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분의 우리 공간도 어마어마하죠. 아내분의 침실 공간과 원하셨던 멋진 드레스룸, 파우더 공간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뭔가 하나 빠졌죠. 우리 아내분이 사랑하시는 엄청난 양의 책과 그리고 업무 공간, 이게 지금 빠져있죠. 아내분께서는 잠자는 공간과 업무 보는 공간에 좀 공간을 분리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의 또 아내분의 큰 의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우리 아내분께서 인싸예요. 동네 인싸셔가지고 손님 초대가 되게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집의 공용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모임 공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설계했느냐, 자 갑니다. 잘 봐요. 공간은 한정적인데 필요한 기능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능들을 중첩시키고 이득을 챙기면서 공간을 활용하는지를 제가 핵심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가족분들과 합의하에 따님 포함해서 이 집에서 가장 쓰임새가 작았던 유학을 가 계신 따님 방을 저희가 공용부로 아예 터부리기로 했어요. 구조 변경을 사실 엄청나게 하긴 했는데요. 기존 방의 입구 동선을 저희가 막아버렸죠. 거실 쪽 벽을 아예 철거를 해서 거실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거실이 뭔가 이게 포켓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이 자녀방의 방문도 저희가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은 게 아니고 아예 이 벽체도 털어버렸어요. 앞뒤로 저희가 책장과 수납 공간을 같이 넣어놨죠. 기존의 벽자리였으면은 책장이나 수납벽을 만들 수가 없겠죠. 복도가 좁아지니까. 하지만 이 벽을 건드림으로써 앞뒤로 공간을 다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한쪽은 업무 공간,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모일 수 있도록 모임 공간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업무를 보다가 손님들이 갑자기 왔을 때 정리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거울로 도어를 딱 닫으면은 깔끔하게 정리되죠. 이게 재밌지 않으세요? 가구장 안에 데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아이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분께서는 이제 전화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셔서 재택근무하실 때 소음이 차단되는 이슈가 좀 있으셨어요. 이 확장한 이 벽에다가 유리도어로 거실을 좀 한 번 또 차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할 때는 열었다가 필요할 때는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어를 달아드렸죠. 그렇다면 유학간 따님방은 어디 있느냐, 이 방 없어졌다고 불쌍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너무 좋다고 협의가 다 된 내용들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우리 따님은 이 포켓처럼 이 닫힌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캡슐 호텔이 꿈이래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확장된 이 따님 공간의 발코니 부분을 확장을 해서 남편분의 방과 똑같이 단을 이렇게 올리고 난방을 끌어올려 가지고 서재방 옆에 캡슐 같은 아주 내밀하고 조그마한 그리고 아기자기한 침실을 제가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따님이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셔서 무화과 또 컬러 장난 아니잖아요.
각자의 공간은 다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가족분들이 함께 생활하실 때 어떻게 공간을 구성했는지 제가 공용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이에요. 기존에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딱 짱 박혀 있죠. 그리고 손님 초대 이런 것 때문에 6인용 좀 큰 식탁을 놓고 사셨는데 너무 커요, 주방에 비해서. 식탁이 밖으로 좀 공용부로 튀어나와서 이것도 좀 별로였죠. 그리고 정면에 키 큰 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의 정면이 커다란 식탁과 키 큰 장이 딱 받아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탁 공간이 식탁 공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보통 세탁실은 좀 입었던 옷들이 좀 널브러져 있고 막 이 바구니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공용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얘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편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자, 갑니다. 잘 봐요. 좀 아쉬웠던 게 주상복합은 비내력벽이 많아서 좀 화끈하게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이 주방에 있는 이 벽체가 내력벽이에요. 구조벽이어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역발상을 좀 한 게 이 구조벽 뒤로 있는 이 공용부 주방을 앞쪽으로 확 끄집어내고 세탁실과 보조 싱크를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죠. 이 공간을 차라리 구조벽 뒤로 숨겨드리면 훨씬 더 공간을 좀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두 공간을 세탁실 과 보조 싱크 공간들을 이쪽으로 더 옮겨드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양쪽에 설비 공간들이 급수 배수가 있어서 가능한 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인 주방을 저희가 앞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죠, 정면으로. 그리고 상부장을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이 공용부 거실과 복도와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들죠. 개방감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같은 공간인데 이런 발상과 레이아웃이나 이런 계획적 스터디를 통해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시각적으로 인지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방은 이 합리적인 거의 끝이라 그러죠. 디귿자 주방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식사 테이블을 제가 조그만하게 4인용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공용부에 커다란 식탁이 6인용이 있는데 매번 들고 가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4인 식탁 테이블은 가족끼리 식사하실 때나 혼자 나가실 때 간단하게 드실 때는 괜찮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실 부분은 한 가지를 이제 포기하기가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게 뭐냐, 소파였는데요. 공용부를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해 놓으니까 TV를 바라보게 소파를 놓게 되면은 멋있는 서재와 공용부를 기껏 만들어 놨는데 동선이 막혀 버리잖아요. 위쪽에다 놓자니 또 이게 개방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소스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가족분들은 긴 소파 생활보다는 1인 체어를 선호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다. 1인 체어를 지금 서재부 앞에 양옆으로 딱 놔드렸죠. 그랬더니 공용부에 확장된 서재 공간이 가로로도 시선이 쫙 확장되니까 TV를 보실 때도 이 공간감이 살아있죠. 또 하나, 주상복합의 꽃은 커튼홀 유리예요. 이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커튼홀까지 외부와 내부를 아우르는 이 공간에 1인 체어들이 위치가 되니까 개방감과 기능을 다 만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내분이 이 조명의 진심인 분이세요. 창가 쪽에 진짜 멋있는 찐 펜던트가 딱 달려있습니다. 1인 체어의 장점은 옮길 수가 있겠죠. 원하실 때 창가 쪽에 앉으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조명 아래서 와인을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따님이 오셨을 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공간이 이렇게 아랫부분에 남아있으니까 행위에 따른 다양한 배치를 할 수 있는 되게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주방이죠.